카드로 바로 들어갈게요. When the ace. 자, 제가 조금 빠르죠? 빨라도 조금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예? 37페이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초급, 초중급의 내용을 이제 같이 믹싱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서 하려면 조금, 이렇게, 혹시나 지나치게 빠르다고 느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when the ace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when the ace 1이죠, 1. 1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1이라는 그 자체가 길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향성만 일단 먼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1은 뭡니까? 출발, 시작, 스타트죠. 그래서 뭔가 쭉쭉 시작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등, 최고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제? 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혼자, 도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이미지 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일단 대충 1이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대충 되는데요. 과연 그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저자가 뭐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을까? 이걸 갖다가 봐야 되거든요.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웬드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림만 여러분들 카드 있으시면 카드 보시면서 하면 좋고요. 아니면 그 그림을 갖다 보시면, 책에 나온 그림을 보시면 일단 요거는 그 5단계로 따져서 소길 카드입니다. 그 카드 위에나 옆에 조금 딱 항상 이제 그 5단계는 다 이야기할 거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소길 카드로서 웬드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그런 카드입니다. 됐죠? 그리고 일단 책에 좀 중요한 거 줄을 잠깐만 치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할게요. 자, 제목 아래 보면 잠재력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첫째 줄 뒷부분에 보면 잠재된 힘,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가능성의 씨앗,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정신적, 열망, 그 밑에 보시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고차원적인 측면이라고 했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잠재된 힘, 가능성의 씨앗. 자, 잠재된 힘, 가능성의 씨앗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씨앗은 뭡니까? 지금 열매 따는 식이 아니죠. 이제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 이거는 어떤 결실을 갖다 위해서 가장 최초로 지금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를 갖다 끌어내야 되는 어떤 사안하고 이 카드는 별로, 일단 속일 카드이긴 하지만 별로 안 맞죠. 성과물이 지금 맺혀야 되는 사안하고는 잘 안 맞죠. 그래서 가능성, 잠재된 씨앗,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세요. 비전 정도로 생각해서요. 비전. 잘 될 것 같아. 비전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그 강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식점을 했다 했는데 이 카드가 만약에 한 카드가 나왔다 한다면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손익분기점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사람이 오는 게 못 미치지만 먹고 가는 사람마다 맛 괜찮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맛 괜찮네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갖다가 해줌으로써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능성을 갖다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정신적 열망이라 했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고차원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실제로 어떤 사안을 갖다 보실 때요. 형이 상하고 형이 하하고 좀 구분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성, 물질성, 돈의 포인트를 좀 더 주는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주는지, 이걸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기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될 때 훨씬 더 이거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선생님, 제가요, 요번에 장사를 갖다 시작했는데, 어째 돈 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요, 대학 다니다가, 이제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다른 과를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대학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기술원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카드 나왔다. 오케이? 좋다.
되시겠죠? 그 분위기 아시겠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칸 내려가시면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웬드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런 카드인데 웬드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이미지가 강해요. 능동성.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면 사람 스타일을 갖다 이야기할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되면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어머니 애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지가 다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 카드를 갖다가 한 장만 놓고 봤을 때 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카드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능성, 비전 정도로만 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이런 속일이긴 하지만 이런 어중간 카드일수록요. 주변 카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카드 한 장만 뽑았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봐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건 진짜 이야기하기가 모호한데 돈 되나 안 되나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하면 안 된다 쪽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지만 안 되지만 그 작은 어떤 스토리상으로 어떤 가능성, 비전이 조금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카드 5장 뽑을 때는 뭐라고요? 주변 카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오행패 있죠? 오행패에서 이런 카드들이 뭐 2번 카드, 뭐 4번 카드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막 디스크들이 막 뜨면서 지금 좋아. 지금 잔치하는 분위기야. 그럼 이런 건 뭡니까? 업계 1위.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럼 대학생활 어떻게 잘 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카드는 어디 다른 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만약에 주변 카드가 긍정적인 카드라면 이 학교 생활 지금 잘하는 거죠.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학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네가 성취할 수 있는 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성적 잘 나온다. 뭐 나름대로 그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인정받는다. 이런 걸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변 분위기가 안 좋다면 이건 뭡니까? 고독하다. 혼자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강조하는 부분이 물론 초급 때도 이런 부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카드가 속일 카드지만 안 좋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되시겠죠? 하지만 이 카드 자체는 긍정적인 속일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 자체로서의 의미는 일단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분위기 5장을 한 장의 카드로 봤을 때 분위기가 험악하다 하면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외톨이, 적응 못하는 거, 혼자 다니는 거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카드 자체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약간 터리우먼의 뉘앙스라고. 한마디로 똑똑하고 어떤 머리에도 뭔가 조금 들어있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뚜렷하고 조금 이지적이면 지적이면서 그런 이미지가 이 웬드 에이스에서는 일단은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이미지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나 이동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서 이거? 아주 좋겠죠. 왜? 자, 역동성이. 자, 이사는 자 메커니즘적으로 어떤 겁니까? 역동성 아닙니까? 뭔가 슉 튀어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뭔가 변화하는 어떤 모양새가 보여지면 출발하는 모양새가 보여진다면 이사, 이동, 뭐 직장 이동도 되고 뭐 학교 이동도 되고 집 이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미지 또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이미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인 평가가 여기 같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 이동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 문제. 선생님 저 연애 좀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거 어떨까요? 안 되겠죠. 왜? 이거 속일 카드지만 이 카드의 맥이 어때요? 이거는 1이라는 맥이 있잖아요. 1이라는 맥.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1이라고 그냥 무조건 그럼 1은 연애에 지금 안 좋은 거가? 자, 1을 예를 들어서 고독이라는 표현, 나 혼자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보면서 웬드에서 과연 우리는 하라로 표현했는지 고독으로 표현했는지 이 보면 이거는 고독으로 표현했다고 이거는 되시겠죠. 그래서 연애 사안에서는 일단은 이거는 조금 메커니즘상 어떤 상황적인 어떤 맥의 흐름상 이거는 서로 그게 안 되는 매치가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속일의 이미지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눈이 높았어. 일 때문에 바빴어. 연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네. 뭐 등등 뭐 이야기는 좀 다양하게 풀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겠습니까? 성향은 아까 잠깐만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커리오문틱한, 하면서 똑똑하고 지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똑똑하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딱 척척척 알아서 하는 능동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웬드에서는 약간 아까 전에 약간 언급했다시피 현실성은 약간 떨어지고 이상주의로 약간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주의로. 그러고 이런 카드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약간 조금 어물한 카드들하고 엮였을 때 실제로 성향적으로 외톨이 이런 이미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예민하고 수더분한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약간 좀 예민하고 민감한 어떤 이미지가 동시에 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카드마다 특징이 뚜렷한 카드가 있고요. 뚜렷하지 않은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우리가 그 주변의 상황들도 뭔가 명료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막 그냥 지지부진하고 무시 뭐 죽인지 밥인지도 이렇게 어중간한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도 많다 아닙니까? 카드도 똑같아요. 특징이 뚜렷해가지고 뭔가 명료하게 전달하는 카드가 있는가 하면 뜨뜨미지근한 그런 카드들은 실제로 상황도 그래요. 되시겠죠? 그래서 너무 카드를 가지고 뜨뜨미지근한 카드에서 너무 구체적이고 명료한 걸 갖다가 찾아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보이는 대로만 그러니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웬데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업적인 면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직업군이 괜찮을까요? 아까 커리어 우먼이라고 그랬죠. 일단은 전문성이 좀 강하죠. 똑똑하니까. 그리고 이 카드 자체로만 본다면 약간 지식 전문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몸서는 쪽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정신성이고.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스타일 자체 그 정도로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갖다 니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니는 자격증 꼭 그리고 전문 자격증 꼭 따가지고 그런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사업에 맞겠습니까? 사업은 안 맞겠죠. 사람들을 확 휘어잡으면서 리드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자기 딱 한 분야에 딱 이렇게 독보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하는, 그러니까 일과 나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맞지, 사람들을 융화시키고 사람들 로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쪽 이런 쪽하고도 잘 안 맞겠죠, 그죠? 몸 쓰는 것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 나가면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합격? 자,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합격, 이거 웬드에서 이야기할 때 합격, 이거는 이 카드로만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합격 여부도 이 카드는 주변 카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 카드는. 그래서 이 카드 자체로는 합격이라는 것은 도장 찍는 거거든. 그것도 뭔가 결과물이고 성과물이고 딱 찍혀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맺혀지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과물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 카드에 예를 들어서 합격, 뭐 도장 문서성이라든지 뭐 어떤 디스크 같은 그런 성과물이 딱 보이는 게 있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가요. 이런 날개를 피고 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주변의 분위기가 좋으면 예를 들어 성적이 좋은 상태에서 장학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카드 자체로서 합격을 운운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 카드만 가지고는. 이 카드만 가지고는.
자, 그래서 일단은 주변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하셔도 되니까 하십시오. 자, 웬드2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웬드2는 역시 속일 카드입니다. 자, 보시고, 셋째 줄에 보시면요. 선을 긋고, 영토를 확정 짓고, 주장을 제시할 때, 목적이 분명하고도 안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서로 양립,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조화롭게 결합해가지고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럼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선을 긋고 영토를 확정 짓고, 근데 그 밑에 보면 조화라는 말도 있고 서로 양립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뭔가 좀 둘이 궁합이 잘 안 맞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듯한 분리의 이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조화라고 이야기했고 또 양립, 안정이라는 표현도 같이 썼어요. 근데 이 카드는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분리의 이미지도 있고요. 안정적인 이미지도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애 조금 이따 할 건데, 연애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연애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연애는 아까 전에, 자,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연애는 뭐라 해서, A와 B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교류가 있어야 된다. 자, A, B 있습니까? 없습니까? A, B는 있잖아. 막대기 두 개 있잖아요. 됐죠? 근데, 교류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교류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교류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안정은 있다고 그랬잖아. 안정은. 자, 조화는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연애까지 안 들어가지만 친구 같은 사이로서 만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그 안정이라는 표현은 연애까지 안 들어가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안정, 조화에서 오는 통변입니다. 그런데 연애까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분리에서 오는 통변이고 연애는 못 들어가요. 연애까지는. 예?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밀당이 아니라 확정 짓는다고 그랬어요. 아, 니하고 내하고는 진짜 연애관계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친구로 딱 지내자. 오케이? 그래서 밀당은 뭐예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교모하게 지금 계산하고 체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이미 확정이 된 거라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은 속일이기는 하지만요. 모든 카드들이 다 그래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보면 그냥 보통 되겠습니까? 막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거 내 합격하겠습니까? 내 돈 벌겠습니까? 연애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대부분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조금 어중증한 카드들 같은 경우는 안 좋게 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연애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둘의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카드 나왔어요. 어떨까요? 이제 분리된 거잖아.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연애는 어때요? 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밀착되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밀착된 상태에서는 지금 떨어진 거라고. 됐죠? 선생님, 제가 솔로인데요. 어떻게 여자친구 하나 생길까요? 이렇게 딱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연애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어때요? 대답이 약간 뒤에 거는 약간 긍정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물론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자,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상황과 이 카드를 비교적으로 이제 설명을 갖다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다시 들어왔어요. 뭐 다른 거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돈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이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는 현상 유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때? 절반 정도는 내가 지금 취득한 거라고. 됐죠? 그러면 웬드 에이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떨까요? 자, 잘 들으세요. 웬드 에이스는요,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웬드 에이스는 없어요. 가능성만 있다고 그랬잖아. 맺히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됐죠? 근데 웬드 2는 맺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짝지만 있다, 아닙니까? 차이가 나요, 이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 사람이 손익분기점이 100원이라면 웬드 에이스 같은 경우는 그 밑이라고, 한참 밑이라고. 한 뭐 50이나 60이나 이 정도 70이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자, 그 웬드 2 같은 경우는 100이 된다고. 손익분기점이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크게 돈 벌어가지고 막 풍족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숫자는 만들어준다고. 그게 차이 납니다. 자, 금방 이사 이동은 어떨까요? 이 카드. 상상해 보세요. 이사와 이동. 예? 안 되겠죠. 자, 이 카드는 일단은 좀 고정, 안정, 확정, 딱 이제 뿌리 박는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자, 하지만 질문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동이 어떤 이동인지.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본가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조금 분가해가지고 좀 살려고 하는데요 하는 순간 이건 뭡니까? 그 맥하고 딱 맞잖아, 이거 지금. 분리잖아. 내 본가하고 분리하는 거. 그거는 이동이라는 이미지에 포커스 두지 말고 분리라는 이미지에서 딱 차가 나면 그대로 맥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지금 때가 그때다. 분리하여라. 됐죠? 그래서 질문이 이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도 보면 선생님 제가요 지금 직장을 여기 다니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더 조건이 좋은 좀 더 괜찮은 직장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웬드 2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애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연애까지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어떤 좀 모호한 친구 같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좀 사무적인 그냥 아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을 스타일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봅시다. 어떤 스타일입니까? 내가 구분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럼 좋게 표현하면 적당하게 넘치지도 않고 격식, 털, 룰, 네 거 인정하고 내 거 그거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럼 뭐 돈을 내더라도 더치페이의 의미가 강하죠. 네 건 네, 내 건 내. 네 영역, 내 영역.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때요? 침범을 잘 안 하죠.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조금 상식적인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기계적인 이미지, 냄새가, 인간미가 조금 떨어지잖아. 너무 규격이 딱 명료하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을 갖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좋겠습니까? 서비스업 맞겠습니까? 서비스업은 막 교감이 일어나야 돼요. 교류. 니하고 내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조금 안정적이다. 이걸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약간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카드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카드 색깔이 웬드 에이스보다도 훨씬 더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일단은 개인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직장생활을 갖다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분명하고요. 직장 중에서도 조금 더 서비스적인 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독창적인 회사보다는 조금 약간 공무원틱한 그냥
내 8시에 출근해가 6시에 땡 하고 하는 그런 조금 직업군, 보통 그냥, 조금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일반 회사원 정도의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윈드 3 넘어갈게요.